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경제가 좋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 아직까지는 뭐 결정이 없어. 아주 신중하게 지금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통화 정책이 예전만큼 긴축적이지 않으며 아, 현재 통화 정책 자체가 예전만큼 긴축적이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네. 뭔가가 있나 보네. 요거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하여튼간 통화 정책이 예전만큼 긴축적이지 않으며 경제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하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 핵심적인 부분, 현재 정책이 경제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란 것은 이제 통화 정책 이야기하는 거야. 그 통화 정책 자체가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의 어떤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금리를 내리며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너무 늦어지면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즉 연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금리 조정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리 조정을 신중하게 결정할 거다. 아직까지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2024년 하반기 총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이지. 근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지.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2025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기대와 다를 경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는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 연준 목표는 2.0%. 즉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직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금 4.0%죠.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4% 이상 수준.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보통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잖아. 한국은 몇 프로예요? 1%, 1%.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 거죠. 연준은 고용 시장이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문재인 정권 때는 7%였어요. 7%. 최대 7%, 6% 이랬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임금이 좋았지. 경제가 좋았을까? 임금은 경제가 좋아야지 임금이 올라가 상승률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1%에 1%. 제가 체크드렸죠. 다시 한번 체크해드릴까? 한국의 임금 상승률.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는 저만 뽑아내는 거지. 왜? 한국 언론에서 이런 데이터 안 뽑아내. 한국은 2021년, 2022년에 4.75%, 7.65%야. 지금 어때요? 1.5, 0.65입니다. 0.65야? 0.65? 2020, 그러니까 작년에. 야, 진짜 처참하다, 씨. 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예, 엉망진창의 수준이죠. 기본이 4% 수준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은. 에휴, 진짜 창피스럽다 진짜. 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주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큰 변동성 없습니다. 살짝 약세가 있긴 있죠.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채권금리가 연준의 정책을 반영하며 아까 보신 것처럼 살짝 반등해줬죠. 네, 연준의 금리를 낮추면은 기술주 및 고성장주 낮추지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를 낮추지 않게 되면은 기술주 및 고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은행, 금융 섹터는 금리 유지로 인해 수익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단기 국채 금리는 유지되거나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지. 근데 반대로 장기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 않은 거니까 인하를 지연한 거니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주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025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 내에도 그러니까 장기 국채는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좀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모기지 금리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10년물 국제 금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연준의 금리 정책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높아. 그래도 한번 살짝 체크해 볼까요? 눈으로 봐야 돼. 이거 높던데 7% 아니에요? 30년물 채권리가 야, 그쵸 7.05야. 되게 높아. 근데 이걸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미국 경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연준은 향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동결 유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 2025년 하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죠. 뭐 상반기는 없다는 얘기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근접하면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25년 중반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래서 중반이라고 해가지고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이거 시나리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예요. 경제가 갑작스럽게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은 6월 달 하반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네, 경제가 갑작스럽게 둔화되거나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아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떨어져 버려. 폭락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1번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은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인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2%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요거는 그냥 첨언인데 따라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연준의 신중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부연 설명인 거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오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어서 요 정도면 분위기 아시겠죠?